사관학교를 지망하는 모든 진성 지원자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저는 광릉한샘 기숙학원의 진앙여고소 소장 박일범입니다. 자, 공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11월 10일 날 우선선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자료들을 좀 추합을 해서 작년에 1차 컷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선 선발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요인들을 좀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공사 1차를 분석. 자, 일단은 공군사관학교 입시 요강이 어땠는지부터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올해 공사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요거였어요. 면접. 면접에 들어가 있는 배점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나중에 종합선발로 가서도 면접이 450점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수능이 400점. 뭐 우선 선발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냐. 우선에서는 650대 450. 이렇게 배점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공사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성적이 좋은 친구들보다는 진성인 지원자들을 뽑아서 끝까지 군에 남아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작년 재작년부터 하면서 공사 뭐 2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좀 더 많아지고, 성적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이 안 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면접의 어떤 반영 비율의 확대,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공사의 어떤 인재상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년에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이 신설되었죠. 원래 우선 8대 종합이 8대2로 뽑다가 그거를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눠서 다른 사관학교, 특히나 육사하고 비슷하게 학교장 30, 일반 40. 여전히 일반이 40% 많긴 하지만 학교장 추천 30%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게다가 학교장 추천에서는 1차 성적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거 거의 이제 육군이랑 좀 비슷하게 갔던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은 성적보다도 역시나 면접이나 어떤 성향을 보겠다, 학생의 성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드러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학교장 추천에 있어서 그러면 1차가 어느 정도까지 낮았는데 붙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일반 선발에 있어서는 그러면 성적보다도 면접의 어떤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밖에 또 올해 신설됐던 거, 특별전형2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뽑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켜서 비조종 분야의 인원들을 뽑았는데, 좀 약간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조종에서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진성을 뽑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혹은 머리가 아주 좋은, 왜냐하면 이제 첨단 산업 쪽이잖아요. 공사가 연관된 것이 항공 우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한 인재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열망이 서로 이제 병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 올해 신설됐고, 상위 10% 점수, 1차 점수 상위 10% 내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부여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에서 뽑혔고,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등록을 했을까? 사실 몇 퍼센트 등록했는 것까지는 우리가 추론하기 힘들지만, 뭐 몇 퍼센트에서 컷이 형성되는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올해 공사의 관전 포인트이다. 자, 그러면 공사의 올해 일단 경쟁률은 어땠는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전부 다 높아졌죠.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면서 허수 지원자들이 좀 급증했어요. 예전에 수능에 대한 연습으로서 사관학교 시험을 보던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굳이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그래야 하는가 라고 해서 좀 줄었다가 코로나 끝나는 순간 확 늘었다. 그래서 경쟁률이 다 높아졌어요. 육사 25에서 29, 해사 18대1에서 24대1, 공사 20대1에서 31대1까지 11대1 정도가 늘었습니다. 꽤나 큰 수치죠. 물론 간사도 만만치 않아서 간사 27에서 36대1까지 해서 한 9대1 정도 올랐는데, 가장 많이 물론 가장 높은 경쟁률은 간호사관학교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경쟁률이 변한 데가 어디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그건 단연코 공사이고, 이는 올해 1차 점수의 컷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작년과 다르게 1차 컷이 많이 향상된 것을 올해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공사 올해 빵꾸 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조금 낮아서 학생들이 올해 좀 군침을 흘렸던 것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허수 지원이 많았던 것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31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차 성적과 우선 선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 그 얘기를 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 풀고 들어갈게요. 자, 1차 점수의 산출 및 변별력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올해 특히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수학이 제일 어렵고 영어가 제일 쉽고 국어가 그 다음, 국어가 중간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수학을 잘 봤는데 다른 친구보다 내가 뭐 예비 점수가 나쁘거나 떨어지고, 왜 수학을 못 보고 국어 잘 본 애가 올라가고, 표점은 어려운 과목을 잘 봤을 때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 왜 어려운 과목을 내가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떨어지고 이 친구는 붙지? 뭐 이러한 의문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이 어떻게 산출되는가? 일단 고전 영어 한번 보면, 자, 이거 올해 점수예요. 올해 공남문, 공남이의 친구들인데, 자, 최초 합이 220점부터 이렇게 있는데, 220 밑으로는 또 예비 번호가 붙다가 210번 때 와서 또 다시 최초 합. 우와, 10점이나 차이. 특히나 여기는 뭐 6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216은 예비 21인데, 210은 최초 합. 이상하다. 즉, 표점으로 우리가 반영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번 뜯어봅시다. 자, 우리 216을 맞은 친구는 수학이 72. 거의 평균적으로 잘했네요. 근데 210에서 최초 합된 친구는 수학이 47. 국어,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 받고. 이상하다. 수학을 훨씬 더 잘 본 이 친구가 훨씬 더 점수 높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목 잘했으니까 얘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자, 요 드러난 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변별력이 높은 건 뭐냐? 수학보다는 뭐가 높아요, 지금? 국어의 변별력이 높다는 거. 국어나 영어의 변별력이 높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뭐 영어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영어가 뭐 76, 75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뭐가 영향을 미치냐? 영어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수학보다는 국어가. 자, 국어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수학보다는 영어가 영향을 미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문과에서 그랬는데, 그럼 이과는 다른가? 이과는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수학의 표점이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229점인데 예비 27. 예비 1도 아니고 예비 27. 오히려 최초 합은 228, 6, 220, 뭐, 이렇게 형성돼요. 즉, 뒤집어져 있는 데다가, 요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 표점이니까. 하지만 점수 한번 봅시다. 자, 요 228로서 최초 합된 친구, 수학이 75고, 이 친구는 수학이 65. 수학이 세니까 그럼 잘한 건가? 자, 수학은 높지만 국어도 이 친구가 높아요. 이 친구는 영어가 엄청 높네. 즉, 영어의 영향력보다는 국어의 영향력이 좀 세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영어가 100인데, 그쵸? 수학은 48. 자, 요 친구는 수학이 65, 48. 영어는 비슷한데 수학 점수가 낮고 국어가 차이가 나니까 하나는 예비 27, 하나는 최초합. 이렇게 된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다른 것들도 비슷한 점수 붙여놓고 나머지 점수를 비교해보면 결국 점수의 반영 비율이 어떠한가? 공남문이든 공남이든 문과든 이과든 다 상관없이 수학이 조금 더 낮게, 그 다음에는 영어, 그 다음에는 국어의 형태로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렴풋이 발견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그거는 사관학교에서 점수를 반영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과목별 표준 점수를 산출해서 그걸 더해서 여러분들 정시를 써요. 그쵸? 그래서 세 과목, 뭐 한 과목의 표준 점수는 뭐 한 20에서 140점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걸 그냥 더해. 근데 사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걸 다시 환산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 환산의 공식이 뭐냐? 각 과목별 최고 표준 점수 대 자기 취득 점수. 즉, 최고 점수를 다시 나눠서 100분의 1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최고 점수를 맞은 친구 1등이라고 했을 때 나는 100등 중에 내 등위는 몇이야? 이렇게 등수로 100분의 1로 다시 만들어 버린다. 즉, 내가 국어 표점은 120점이고 수학 표점은 140점이지만 국어도 3등, 수학도 3등이라면
120, 140이 아니라 똑같이 3등 97점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즉 표점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반영 비율이 좀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렇다? 최고 점수로 높은 점수로 나누기 때문에. 즉 100분위로 다시 등위로 다시 환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수 격차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서 잘 못 봐가지고 수학에서는 큰 등위 차가, 등수의 차가 나지 않았어. 그리고 너무 쉬웠던 영어에서도 한 70점대 이 정도에서는 등수차가 크지 않았어. 다만 적절했던 국어, 난이도가 좀 있었던 적절했던 국어에서는 영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분간이 됐어. 이 정도 점수 차에서 등수 차이가 좀 더 났어. 이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시험 점수가 발표된다 할지라도 사관학교에서 평균점이나 어떤 표준 편차를 다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최초 어떤 원점수 가지고 붙을지 떨어질지 혹은 얼마나 예비를 받을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올해 아주 극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보시면 거의 점수 차이가 한 2점 차이 뭐 이런데 그 안에서 불합과 예비 50이 갈려요. 그만 간단히 봐도 한 예비 100번대 이상이 돈다. 즉 아주 적은 점수 라인에 아주 밀집해서 들어가 있었다. 결국 원점수는 같지만 한 놈은 떨어지고 한 놈은 예비가 100번이고 한 놈은 예비가 20번대인 현상이 올해 발생했다. 같은 점수이지만 예비 번호가 거의 근 70번 이상 100번까지 차이 나는 경우들도 올해 공사20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광호볼 유불리가 굉장히 컸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1차 점수 산출에 있어서 1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었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퀘스천 마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영되지? 라고. 자, 그 궁금증이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아주 밀집해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쵸? 우리, 최상위권 뭐 의대나 이런 데서 표준 점수, 어떤 과목을 하는지, 어떤 과목에서 뭘 맞추는지 중요하듯이 그런 현상이 여기에도 발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이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이 전체 응시생이 한 20% 정도,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이기 때문에 3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인문계는 최대한 최고 점수, 3개의 국영수를 한 놈이 다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한 녀석이 국영수를 다 합격 마지노선, 합격 최저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인문계에서는 맥시멈 한 45점의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자연계에서는 맥시멈 60점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1차 점수로 쭉 거의 나열되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어떻다? 면접의 영향이 세졌다. 그래서 산술상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 반영의 어떤 영향력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올해 입시에서 드러나는 바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쵸? 예전처럼 그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별력. 자, 그래서 일단은 이어서 그러면 올해의 1차 합격 컷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 공남미 공남문을 갖고 왔습니다. 자, 실제 점수들인데 물론 아까도 봤듯이 어떤 과목을 몇 점 맞았는가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략적인 기준이 필요하니까 대략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우리 220대 중반부터 최초합이 형성되는데 220 초반에 최초합이 형성돼요. 221점인데 같은 221점인데 최초합에서 예비 189까지 갈립니다. 이만큼 뭉쳐 있었어요. 공남이 올해 아주 헬이었다. 진짜 요 때는 요 정도 점수권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사 5점도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비번호 몇 번 맞냐 이런 거 가지고 가슴 졸였을 때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올해 최초합은 한 221점, 즉 220대 초반부터 형성이 됐고, 그쵸? 예비번호 255, 거의 끝자락에 예비번호를 받은 친구가 219, 즉 추합은 210점대 한 중후반에서 형성이 됐다. 자, 올해 가장 웃겼던 거, 올해 가장 특징은 뭐냐? 공남이와 공여이에서 2차 추합을 발표했어요. 1차로 줬던 추합 번호가 다 돌아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떤 과정을 진행하기, 어떤 입시 과정을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2차 추합도 거의 한 200번 이상 공람 2의 경우 발송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2차 추합으로 됐던 거 보면 210점 맞은 친구가 추가 예비 1번이었는데 217점, 19점, 20점 이렇게 맞은 친구들이 추가 예비 48점.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 그만큼 뭉쳐 있었다는 뜻이죠. 그만큼 표점이 중요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광역별 유불리가. 어쨌든 최저 라인으로 보면 추가, 즉 2차 추가에서 합격 라인은 210점대 초중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20점대 초반이 최초합, 그리고 추가 210점대 후반이 추가, 그리고 210점대 초반이 2차 추가. 어때요? 그 격차가 엄청 크지 않다. 210점대 후반, 220대 초반. 사실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의 엄청난 인원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경쟁이 치열했다. 자, 공람문 한번 보겠습니다. 공람문은 2차 추가 발표까지는 나지 않았어요. 자, 공람문. 자, 최초합은 221, 212 이 정도까지 확인이 되는데 표점 때문에 212보다 높은, 220보다 낮은 요 216, 14 이것도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어쨌든 최초합이 형성되는 건 210 초반부터이다. 그리고 추합이 예비 82번, 예비 110번까지 했을 때 206. 이 정도가 거의 문 닫고 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랬을 때 최초합 210점대 초반, 추합 200점대 중반 정도, 한 10점 정도의 차이. 공람문이 조금 더 학생들이 조금 더 떨어져 있었다. 공람2는 진짜 다닥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충분히 많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벌써 예비 번호가 몇 번 돈 거냐? 250번 플러스 거의 한 추가 예비 번호 한 7, 80번 이상 돌았으니까 거의 400번 가까이가 돈 거고, 그쵸? 한 3배수 정도가. 공람문도 거의 2배수 정도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돈 거 치고는 격차가 적다. 그쵸? 아주 밀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자들 한번 보면, 자, 공여이. 자, 우리 최초합은 뭐 높은 데서 형성되다가 한 230점 후반대에서 최초합이 마지막에 보이고, 그 다음에 추합은 한 220점대에서 보이네요. 우리 한 230점대 한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서 최초합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일단 1차 추합은 또한 220점대 초중반 정도에서 형성됐을 것이다. 자, 2차 추합은 우리 추가 예비 112번이요. 붙어간 거 확인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196. 그러니까 190번대 점대 후반까지도 2차 추합에서 붙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최초합은 한 230점 중반, 그 다음에 마지막은 190점 중반. 그러면 거의 한 40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자는 차이가 컸다. 여자는 좀 설기게 서 있었다. 그래서 조금 낮은 친구까지도 좀 붙어갈 수 있었던 작년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여문의 경우, 공여문도 충분히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최초합 같은 경우에는 210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예비 158, 이것도 붙은 게 확인된 친구인데 이 친구도 170점대 중반. 그래서 최초합은 210점대, 추합은 170점대. 이것도 거의 한 4, 50점 차이가 난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다닥 붙어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여학생들은 조금 설기에 서 있어서 좀 처음과 끝에 격차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여문의 1차, 공여의 공여문의 1차 추합 라인을 한번 살펴봤고, 자, 올해 신설된 우주신기술과정, 사실은 정보가 좀 적어요. 일단 추합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40, 257 요 정도까지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60대 중반까지도 불합격된 친구들을 봤어요. 다만, 260 후반이나 270 초반, 요 정도에서 이제 합격인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마도 그 컷은 260 후반, 표점 생각한다면, 표점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면 260 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정도 친구라고 하면 우리 다른 이과 학교들에서도 좀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성적대인데 이 친구들이 과연 공사에 몇 명이나 남았을까?
전체 한 10명 정도를 우주신기술 자원으로 뽑아가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공사에 등록했을까? 이건 사실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것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신설했던 우주신기술 컷은 260대 후반 혹은 270대 초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떤 1차 점수의 컷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공남문 최초합 210 초반, 추합 200대. 자, 그리고 공여문 최초합 210, 그리고 추합은 170. 자, 어떻습니까? 여자의 점수가 좀 낮아요. 남자들은 다다다닥 서 있었던 반면에 여자들은 듬성듬성 서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자의 배수가 좀 많다는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죠. 그 공사에 있어서는. 자, 공남2 한번 보겠습니다. 공남이 220 초반, 그리고 추합은 210점대. 자, 공남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즉, 이과가 문과보다 10점은 더 높다. 물론 마지막 라인 2차 추합까지 봤을 때 사실 큰 차이 없죠. 210 후반이냐 210 초반이냐. 210 초반 10점 차이, 마지막 라인도 10점 차이, 최추합도 10점 차이, 이 정도입니다. 자, 공여 2 여자랑 한번 볼게요. 여자는 최초합이 더 높았어요. 230점. 근데 추합까지 돌고 나니까 1차 추합은 200 중반. 남자보다 여기서부터 떨어지죠. 그 다음에 2차 추합까지 가니까 190.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여 2에서 마지막 붙어간 친구들은 공남이 친구들보다 한 20점 정도의 시험 격차, 점수 격차를 가지고 붙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 자, 어쨌든 마찬가지 여자의 컷 점수보다 남자가 좀 높았다. 문과, 여자 문과이과 비교해보면 한 20점 정도의 격차가 나죠. 25점, 뭐 30점, 25점. 그쵸? 그래서 문과, 이과 여자는 한 20에서 25점의 격차, 남자는 10점의 격차가 있었고, 여성과 남성은 남성 쪽의 점수가 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신기술은 260점 후반 이 정도였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차의 어떤 원점수 컷과 1차의 어떤 산출 방식,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경쟁률 상승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컷의 상승이 있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꽤나 높아졌어요. 20점 이상 높아졌습니다. 허수 지원자가 많았지만, 그쵸? 최종 컷의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허수 지원자는 말 그대로 그냥 어나더 레벨에서 놀고 간 것뿐이고, 실제로 지원했던 친구들은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엄청 부딪혀서 경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종 컷의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1차 성적 산출에 있어서 과목의 영역은 국어, 영어, 수학 순이다. 표점은 오히려 수학, 국어, 영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영향력. 어차피 상대적 영향력인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반영될 수 없는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자연 컷이 인문 컷보다 높다. 그쵸? 남자 컷이 여자 컷보다 높다. 본인이 인문으로 응시할지, 자연으로 응시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러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자연계의 캐파를 늘려왔어요. 5%씩 계속 인문을 줄이고 자연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까지 왔냐? 3대 7, 인문 3대, 자연 7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측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럼 자연계가 조금씩 인원이 많아지니까 자연계의 컷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솔찬히 계속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자연계 캐파가 늘어나서 더 인원이 생긴 것보다 자연계에서 허수 지원이 됐던 진성이 됐던 사관학교를 쓰는, 공사를 쓰는 우수한 자원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매년 올해는 좀 자연계가 떨어질까? 라고 생각해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매년 자연컷이 인문컷보다 최소 10점, 많을 때는 20점까지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재수할 때 자연이 아니라 인문을 써서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신이 재수를 하게 되거나 혹은 지금 고3인 친구들, 내가 어디로 지원을 할지, 꼭 사관학교 가는 게, 공사 가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어디로 지원, 남녀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쵸?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계는 물론이고 인문계까지도 충분히 추가 합격이 돌았다. 공남문은 2배수 이상, 공남이 3배수,
공여문은 거의 10배가 돌았어요. 공여 2는 6배. 아주 이과는 작년에도 많이 돌았고 문과는 좀 덜 도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문과도 충분히 돌았다. 그만큼 허수가 많았다. 자, 추합에 올해 또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 요건데 2차 추합 예비번호를 부여하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는 수험생들, 특히나 수험생 부모님들이 매우 불편해 했었는데, 아니 이거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예비번호도 250번 막 이렇게 줘버리면 나 이거 될 거야? 애가 마음 잡고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250번 그거 보고 나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공부 또 안 한다. 너희들의 어떤 입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의 실패, 운영 실패를 왜 수험생에게 전가해서 수험생 공부 못하게 하느냐. 약간 이런 불만들을 좀 가진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너무 마음 졸였는데 또 기다리라는 얘기냐. 또한 불공정일 수도 있었어요. 일단 1차 추합으로 된 친구들은 2차 면접을 선택할 때 1자들이 좀 앞에보다는 뒤를 좀 좋아하잖아요. 진성인 친구들은. 왜냐하면 연습하고 가서 보고 싶어서. 뒤쪽은 다 마감되고 앞에 있는 요구밖에 선택할 수 없었어요. 1차 추합인 친구들은. 근데 2차 추합을 열어두고 2차 추합을 받았을 때는 이미 지나간 일정 어쩔 수 없고 새로운 일정 잡기 힘드니까 전체를 다 열었다는 거죠. 즉 가까운 쪽, 멀리 있는 쪽, 뒤쪽 라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점수가 더 높고 나는 1차에 붙었는데 나는 선택의 폭이 좁고 점수가 더 낮고 나중에 들어온 친구들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2차의 일정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 맞느냐? 라고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할 말 없죠. 사실은 어떤 그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 속에서 그렇게 좀 일이 생긴 거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공사의 고민이 좀 좀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 동기서가 생겼던 것도 진성이 아닌 친구들 좀 떨어내고자 했던 건데 그랬던 이유들이 뭐냐? 2차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붙어놓고 다 안 와버리면 또 예비번호 발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고 시간인데 그쵸? 우리는 진성인 친구들 뽑아서 잘 데려가고 싶은데 그냥 이거를 한번 보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와서 보는 친구들 때문에 입시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진성을 걸러낸다 라는 것도 한 축이지만 그 입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허수 제거를 위해 특히나 자연계에서 자연계 허수, 자연계의 경쟁률 제고를 위한 뭔가 좀 조치를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논의들. 올해 좀 두드러졌잖아요.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해군이든 육군이든 공군이든 특히나 자연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요번에 이슈가 있었던 공사를 필두로 해서 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는 것까지 해서 1차 시험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어서 요번에 우선 선발 점수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번 우선 선발에서 특히나 1차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고 우리가 블라인드 되어 있는 잘 모르는 면접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발휘가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쌤이 거의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를 다 조합해서 이리저리 분석을 해왔는데 특별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왜 그러한가? 1차만 중요하고 면접만 중요하고 체력만 중요하고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변별력 있게 영향력을 가지고 입시 과정 속에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특히나 공사 1차 시험 점수 가지고 쭉 늘어서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뭔가 일레귤러, 뭔가 좀 특별한 친구들이 한두 명 껴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다? 전체, 이러한 요인들이 다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가령 한번 보면, 자, 우리 요 1, 2번 친구들, 이 친구들은 1차 성적이 매우 높죠. 근데 한 명은 일반 우선이고 한 명은 교장 추천. 자, 교장 추천인 친구를 보면 체력이 엄청 높지 않아요. 체력은 우리 한 130점대 정도가 평균, 합격생의 평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신은 좀 나쁘지 않지만 체력 이 정도. 근데 이 친구 교장 추천이 됐고 이 친구는 안 됐다. 비슷한데 내신 까이는 거, 그 대신에 체력 높은 거 갖다 붙이면 이 친구 두 개 딱 점수로 계산할 수 있는 요인은 비슷한데 한 명은 교장 추천이 되고 한 명은 일반 우선이 됐다. 그럼 무슨 영향이다? 결국 내신에
그 면접의 영향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교장 추천에서는 떨어졌지만 1차 성적, 체력, 다른 일반 우선 친구들 봤을 때 체력이 높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높냐? 260. 이 1차 성적이 높아버리니까 또 일반 우선으로 확 붙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가 아예 많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과에서 60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특히나 추가까지 보면 더 할 수도 있다. 물론 점수의 격차가 다 1등과 꼴등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점수의 영향력도 크게 무시할 수는 없겠다. 특히나 올해 일반 우선을 보면 한 특정한 점수 이하에서는 우선 선발 중에서 교장 추천이 많이 보이고 특정한 점수 이상에서 일반 우선들이 좀 보여요. 교장 추천은 밑이든 위이든 아무 데나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어차피 1차 점수 안 보니까. 그쵸? 체력과 면접이 주요하게 작용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일반 우선은 그래도 밑에도 있지만 주로 한 컨 라인에서 그래도 한 15에서 20점 정도 한 공사 같은 경우는 20점까지는 아니고 한 15점 정도 라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물론 그 안에 레귤러들이 있긴 해요. 좀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 면접 아주 잘 봤거나 뭐 이런 친구도 있겠죠.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1차든 체력이든 내신이든. 자, 좀 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친구가 가장 안정적인 친구예요. 안정적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체력 잘 받죠? 내신 떨어지지 않죠? 거기다 한국사까지 갖고 있어서 자기가 조금 딸릴 때 요거 5점으로 또 좀 만회할 수 있죠. 만약에 교장 추천에서 밀렸다? 그래도 1차 점수도 충분히 괜찮아서 우선으로 걸릴 수 있는 교장이든 일반이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꿀리지 않게 잘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공사에서의 일반으로 가든 학추로 가든 선발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과 같은. 자, 우리 4, 5, 6번 한번 보겠습니다. 4, 5, 6번은 다 똑같이 233으로 1차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종합, 한 명은 일반, 한 명은 교장 추천. 이렇게 세 명의 명함이 갈렸습니다. 자, 가장 큰 4번이 종합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뭐다? 이거 보세요. 체력 점수가 108점이다. 일반적으로 130점 맞는데 거의 30점의 격차가 있다. 그쵸? 물론 내신은 이 친구 없긴 하지만 내신이 좀 좋았다. 만약에 1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 6점 정도를 더 먹었다 할지라도 체력이 한 110점대, 114점대 이 정도면은 체력이 뛰어나지 않다. 다른 친구들은 체력이 141, 129 이러니까 조금 더 괜찮았죠. 내신은 3점대 비슷하지만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합하는 점수대에서 자기가 체력 나았지만 한국사 5점을 먹음으로써 그래도 한 130점대 이렇게 맞춰놓고 면접으로 교장 추천. 그쵸? 즉, 요 안에서 딱히 뭐 때문에 붙었다? 딱히 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쵸? 아, 면접도 충분히 작용했구나. 체력도 충분히 작용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 안에서 조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점수에 세 명의 명함이 갈린 것을 보고. 그쵸? 자, 교장 추천이든 일반 우선이든 면접에 영향력이 없진 않다. 그리고 체력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 자, 요 두 친구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체력이 둘 다 똑같이 비슷하게 낮아요. 내신은 이 친구가 좀 낮지만 이 친구 체력 낮고 내신 낮고 그 다음에 한국사 5점 요거 하면 이제 비슷하죠. 두 친구 한국사 5점까지 하면 이제 비슷해져요. 근데 한 명은 일반 우선, 한 명은 종합으로 밀렸다. 지금 자, 그럼 나머지 요인도 비슷할 때 결국 한 명은 일반, 한 명은 종합. 뭐 때문이다? 결국에는 면접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극적인 영향을 미쳐서 면접 때문에 다 붙고 면접 때문에 다 떨어졌느냐? 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변별력은 면접이 갖췄다. 예전에 1차로 거의 늘어서던 그런 어떤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8번 친구 한번 볼까요? 270점에 예비 48번으로 붙었는데 교장 추천으로 붙었어요. 이제 밑에 이렇게 한 컨 라인에 가까워지는 데로 오면은 일반 우선보다는 교장 추천으로 우선으로 되는 친구들이 많다. 자, 이 친구 내신이 7등급인데도 붙었다. 우리 공사에서 내신 1등급의 학교장에서의 반영은 한 6점 정도가 반영이 되거든요. 평균 한 3등급, 4등급이라고 했을 때 한 6, 4, 24, 한 20점 정도
내신으로 평균보다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추천이 됐다. 체력이 조금 뛰어나고 체력에서 그래도 한 10점 정도가 뛰어나죠. 그 나머지 10점 그건 뭘로 떼었느냐? 면접으로 떼은 거죠. 그쵸? 자, 이 친구도 점수 거의 컷이에요. 2차 추합에 들어간 친구. 그리고 체력이 낮았어. 110점. 거의 마이너스 20점. 뭐 내신은 모르겠지만 한국사 5점 해서 마이너스 15점. 뭐 내신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10점 정도가 있었겠죠. 그걸 또 뭐로 뒤집었냐? 결국 면접으로 뒤집은 거다. 자, 교장 추천의 경우 아래 점수대에서도 분명히 학습상이 나온다. 교장 추천은 여기저기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배치가 되나 일반 우선은 그래도 한 1점 점수 이상. 그래도 한 컷에서 15점 정도부터 많이 형성이 된다.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여의 친구인데 공여의 197점 거의 컷 2차 추합 컷으로 들어간 친구예요. 근데 뭐로 붙었냐? 일반 우선으로 붙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레귤러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뭐 때문에 붙었냐? 내신도 5등급인데. 그쵸? 내신 5등급이면 한 10점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거 130점, 그럼 평균 정도 맞춘 거네요? 일반 합격생들의 평균 정도 맞췄는데, 점수가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붙었다. 그럼 뭐로 이 점수를 뒤집은 거냐? 이 점수 10점, 15점, 20점을 뭐로? 내신으로 면접으로 뒤집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명확히 산출하기 힘들다. 왜? 각 어떤 게 좀 영향을 덜 미치면 걔를 고정으로 두고 나머지를 비교하겠는데 그러기는 힘들다. 왜?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다? 다 영향을 미친다. 고루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뭐 하나 잘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하는 게 낫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처럼 뭐 하나 못했어. 이 110점밖에 안 돼. 체력. 내신 7등급이야. 그래도 우선 선발 될 수 있다. 왜? 나머지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메워주면 우선 선발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군사관학교 우선 선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모든 전형의 요인들이 고르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나 눈에 보이는 건 1차의 절대적 점수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변별력이 중요한 거죠. 1차의 절대적 변별력, 영향력이 좀 떨어졌고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상승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추세인 것 같아요. 또한 체력 같은 경우엔 체력 1등급의 격차가 한 5에서 6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체력 등급, 체력 점수를 봤을 때 한 합격생의 점수의 격차가 그래도 한 30점 정도는 충분히 점수의 격차가 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신 1등급은 학추에서 6점, 일반에서 3점인데 학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내신 4등급 정도는 차이가 나죠. 한 7등급에 뭐 2등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5등급이라고 치면, 그렇죠? 오르게 30점까지, 20점, 못해도 20점 정도의 변별력은 있다. 체력에서 30점 이상, 내신에서 20점 이상, 이것만 해도 50점 이상의 변별력을 확보하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있더라도 우선 선발 가능하다. 다른 요인들을 내가 잘 챙겨서 메울 수 있다면 이게 공사 입시의 특징입니다. 1차도 영향력이 없진 않다. 1차도 일반 우선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영향이 있으나 그보다 면접의 영향력이 더 세게 나타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발자들의 체력은 거의 2에서 6등급 선인데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넓게 분포해요. 왜 그러냐? 내신의 점수의 영향력도 있고 면접의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도 조금씩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조금 약점이 있어도 떼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요걸 좀 강점을 가진다면 다른 거 내가 못하는 걸 조금 더 떼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형 요인들을 하나같이 조금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해라. 뭐 하나 버리고 가는 것보다는. 자, 한국사 가산점은 5점인데 이게 도움이 되지만 엄청 크진 않다. 한국사를 꼭 따야 되느냐? 만약 지금 내가 내년 3월이라고 칩시다. 5월 달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한국사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차 공부 열심히 해서 잘 통과하고 면접 잘 보면 한국사 영향 없이 붙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합하는 지역에서는 그 5점 가지고도 조금 할 수 있다. 왜? 이 5점이면 체력 한 등급의 차이이고, 그쵸? 학추에서 내신 한 등급의 차이 정도는 떼울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정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그 정도예요. 그것도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자, 허수 지원 여파로 올해 종합이 어떤 이원 인원들은 좀 많아질 것이다. 20%를 뽑지만 그거보다는 충분히 더 있을 것이고 허수 지원자들 다 빠지고 나면 경쟁률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할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잘 봐서 종합으로 가는 것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달라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군사관학교의 어떤 1차 시험의 어떤 산출 방식과 변별력, 그리고 1차의 컷 라인들을 알아봤고, 또한 올해 나왔던 점수들을 통해서 우선 선발에 있어서 공사가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주로 학생들을 뽑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학연구소의 박일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